전북 남원의 한 작은 마을, 해가 떠오르면 닭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시골 풍경 속에 김영순 할머니 72세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다. 장터에서는 김할매라 불리며 된장과 고추, 직접 기른 상추를 팔아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낡은 가방 속에는 바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한성그룹 주식 증서와 배당 내역서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영순의 남편은 젊은 시절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시골로 내려와 살았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 바로 한성그룹의 초기 주식 몇 장이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비웃었지만 영수는 꾸준히 그 주식을 챙겼다. 배당이 나오면 꼼꼼히 장부에 기록했고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올해 한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서울 강남의 한성호텔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가야겠다. 내가 가진 권리를 직접 말해야지. 서울로 향하는 날, 이른 새벽 장터 사람들은 할머니를 붙잡고 웃었다. 할매, 서울은 그런 옷차림으론 안 돼. 그냥 가지 마소. 그러나 영수는 몸빼바지와 낡은 고무신 그리고 손때 묻은 가방만 챙겼다. 나는 내가 사는 그대로 가는 거다. 주주란 건 돈으로만 증명하는 게 아니니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 강남. 번쩍이는 유리 빌딩과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영수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한성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의 안내원들은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 저분은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여긴 투숙객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보였다. 나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하러 왔소. 여기 내 이름도 있고 내 지분도 있지. 안내원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지만 확인 후 얼굴이 굳어졌다. 명단에 분명히 김영순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녀는 정식 주주였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차림의 사람이 주주라고? 아니, 저런 분이 무슨 주식이 있다고. 하지만 영수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컨벤션 홀 문이 열리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장을 입은 남녀가 가득 앉아 있었다. 반짝이는 구두와 고급 시계가 줄지어 빛났다. 그런 사이로 몸빼바지와 고무신 차림의 할머니가 들어서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저 사람이 뭐야? 하객인가? 아니, 등록된 주주라는데?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영수는 꿋꿋하게 걸음을 옮겨 주주석 한가운데에 앉았다. 그녀의 낡은 고무신은 반짝이는 구두 사이에서 더욱 눈에 띄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주주총회는 곧 시작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 선언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낡았지만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수년간 배당 내역과 회사의 재무제표 요약까지 직접 정리한 장부였다. 내가 괜히 온 게 아니다. 오늘 내 목소리를 내야지. 영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시골 할머니의 등장으로 인해 오늘의 주주총회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 그녀의 정체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서울 강남의 한성호텔 로비는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여행객과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체크인을 하고 호텔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 화려한 공간에 몸빼바지 차림의 김영순 할머니 72세가 발을 들여놓자
주변은 순간 정적에 쌓였다. 그녀의 낡은 고무신이 반짝이는 대리석 위에 뚝뚝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호텔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손님,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곳은 예약된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영수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나는 오늘 이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러 왔소. 여기에 내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요. 직원은 못 믿어온 눈빛으로 명단을 확인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명단에는 확실히 김영순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옆에는 주주 지분율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다. 그제야 직원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하지만 이미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꽂혔다. 저런 분이 주주라고. 세상 참 이상하네. 옷차림 좀 봐. 웅성거림이 따라붙었지만 영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라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로 향했다. 홀 입구에서도 시선은 차가웠다. 안내원조차 눈썹을 치켜 세우며 속삭였다.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이 안에는 주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수는 다시 봉투를 보여주었다. 낡았지만 분명히 정식 주식 증서와 배당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안내원은 얼굴을 붉히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주식이 있다고 다 같은 주주는 아닙니다. 이런 자리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 와야지요. 영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주주는 돈을 내고 주식을 산 사람이요.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옷차림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남자는 순간 말문이 막혀 눈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경멸이 섞여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개회를 선언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줄지어 단상 위에 앉았다. 그 사이 객석 한가운데 앉은 영수는 작은 수첩을 펼쳐놓았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받은 배당금 기록과 회사 재무제표 요약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주변 주주들은 흘끗거리며 속삭였다. 저거 장부 아니야? 손수 적은 건가? 시골 장부 같은데 그래도 뭔가 정리가 돼 있네. 영수는 그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글씨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임원들의 발표를 꼼꼼히 들었다. 곧 단상에 선 박재현 부사장 48세의 화려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올해 우리 한성그룹은 매출 15% 성장, 영업이익 20%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동시에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수십 년 동안 장부를 지켜온 그녀의 눈은 단순한 성과 발표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옆자리 주주가 툭 던지듯 말했다. 할머니, 이해는 되세요? 이런 수치는 쉽지 않은데.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농사도 숫자요. 올해 모내기를 얼마나 했고 가을에 몇 섬을 거둬야 손해가 안 나는지 나는 평생 그 계산만 하며 살았소. 장부만 다를 뿐 원리는 같지. 순간 그 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어떤 이는 귓속말로 치매 걸린 거 아냐? 라며 비아냥거렸다. 다른 이는 사진이나 찍어놔. 나중에 우스갯거리 되겠네라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러나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주주석에 등을 바짝 붙이며 결심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해야 할 말을 반드시 하리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화려한 호텔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몸빼바지 차림의 한 할머니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곧 그녀의 한마디가 이 거대한 회의장을 뒤흔들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박재현 부사장 48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화려한 슬라이드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지고 매출 증가 그래프와 이익률 곡선이 차례로 나타났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성그룹은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해외 진출 성과 또한 박수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짜리 박수였다. 몇몇 주주는 시선을 객석 한가운데로 돌렸다. 낡은 몸빼바지 차림의 김영순 할머니 72세가 꼿꼿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발표가 끝나자 사회자가 물었다. 추가 질문 있으신 주주님 계십니까?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조용히 영순의 손이 들려 올라갔다. 순간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할머니가 질문을 한다고? 설마 뭘 안다고 나서나? 박재현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저 주주님. 말씀하시죠. 영수는 손때 묻은 수첩을 펼쳐들었다. 발표에서 말씀하신 매출 성장 수치, 국제회계 기준 IFRS 16호에 맞게 처리된 게 맞습니까? 임대 부채와 장기 계약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졌더군요. 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몇몇 주주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IFRS 16호.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저건 웬만한 회계 전문가도 쉽게 언급 못하는 기준이야. 박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비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예, 전문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주주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시긴 힘드실 텐데요. 객석에서 얕은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러게 괜히 나서서 창피만 당하네. 치매라니까. 그러나 영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가볍게 두드리며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평생 농사만 지었소. 하지만 씨앗 뿌린 수확, 거둔 수확이 맞지 않으면 농사가 망한다는 건 잘 아오. 장부의 숫자도 다르지 않소. 임대 부채가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원인이 단순 회계 처리인지 실제 자산 매각 때문인지 나는 그 차이를 묻는 것이오. 이번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달라졌다. 몇몇 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메모를 시작하는 이도 있었다. 박재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를 뒤적였다. 그 부분은 재무팀이 정리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큰 흐름만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주총은 흐름만 듣고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요. 주주의 권리는 묻고 따져서 회사가 바른 길을 걷게 만드는 데 있지. 그 말에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 시골 할머니는 단순히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숫자의 의미를 꿰뚫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다. 기자들은 이미 새로운 제목을 머릿속에 적고 있었다. 시골 할머니 날카로운 질문으로 대기업 주총 흔들다. 총 회장은 여전히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농담 섞인 웃음과 조롱이 가득하던 분위기는 흔적조차 사라졌다. 모든 시선은 단상 위 임원들과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김영순 할머니 72세 사이에서 오갔다. 박재현 부사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주주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주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몇몇은 속삭였다. 불필요한 오해라니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 할머니 말이 맞아. 숫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지.
그 순간 재무 담당 최지연 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곧 망설이며 주저앉았다. 그녀 역시 정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영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고 말했다. 나는 괜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오. 내겐 이 회사와 깊은 인연이 있지.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눈빛을 바꿨다. 주주들 중 나이가 많은 원로 몇 명은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혹시 그분인가? 설마 그게 가능해? 한쪽 구석에서 김상훈 상무 52세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수십 년 전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한 노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할머니의 태도와 말투는 그 기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설마 그때 그분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이? 상훈의 손은 떨렸고 그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박재현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주주총회는 성과를 보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특정인의 의문 때문에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객석에서 다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아니, 그게 왜 부적절해? 할머니가 정확히 짚은 거잖아. 주주라면 당연히 질문할 권리가 있지. 작은 동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박재현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내가 가진 지분이 크지 않다고 무시했겠지. 하지만 주식이란 건 수량이 아니라 회사를 향한 책임으로 증명되는 거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회사가 흔들릴 때마다 장부를 적으며 지켜봤소.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는 단호했고 홀 안을 가득 메웠다. 주주들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다. 김상훈 상무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을 했다. 틀림없다. 저분이 맞다. 그러나 아직 그는 입 밖으로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총 회장은 이미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모두는 직감했다. 이 낡은 몸빼바지를 입은 시골 할머니가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한성그룹의 과거와 깊은 비밀을 품은 인물이라는 것을. 총 회장은 이미 술렁임으로 가득했다. 누구도 몸빼바지를 입은 시골 할머니가 이토록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파문은 이제 시작이었다. 조용히 앉아있던 김상훈 상무 52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주저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대표님. 사실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간 총 회장은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훈에게 쏠렸다. 박재현 부사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 하는 거야, 이 타이밍에. 상훈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20년 전 우리 회사가 심각한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익명의 투자자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구했다고만 남아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주주들과 기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입술을 주목했다. 그 돈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신 김영순 할머니이십니다. 총 회장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뭐라고? 저분이? 20년 전 그 사건을 직접 봤다고? 박재현 부사장은 당황해 목소리를 높였다. 상무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록에도 없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하면 혼란만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상훈은 고개를 저었다. 기록에 남기지 않은 건 당시 경영진이 이분의 요청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분이 전해준 돈과 함께 남긴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회사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 그 말이 없었더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는 영순에게 쏠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내가 했던 말이구려. 그땐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는 건 참아 볼 수가 없었소. 내 남편이 피땀 흘려 세운 회사였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홀 안에 울려 퍼진 울림은 강력했다. 박재현은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주는 주주일 뿐, 경영에는. 그러나 이번엔 객석에서 다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아니지. 창립자와 함께 회사를 세운 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잖아. 저분이 없다면 회사는 이미 20년 전에 사라졌을 거야. 영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홀을 둘러봤다. 나는 권력을 원하지 않소. 다만 회사가 올바른 길을 걷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그녀는 손에 쥔 낡은 수첩을 들어 올렸다. 여기 적힌 건 수십 년 동안 내가 직접 기록한 장부요. 배당 내역, 사업성과 그리고 빠진 것들까지 다 적어놨소. 나는 회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총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경악과 충격이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다. 기자들은 일제히 사진을 찍으며 기사 제목을 메모했다. 시골 할머니 사실은 창립자의 아내이자 숨은 구원자였다. 20년 전 회사 구한 진짜 주인, 오늘 드러나다. 이도현 대표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길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했지. 다만 기억하시오. 회사란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요.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요. 그 순간 홀은 긴 박수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한성그룹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뀌는 순간이었다. 총 회장은 여전히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단상 앞에 선 김영순 할머니 72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든 낡은 수첩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겠구만. 짧은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영수는 천천히 이어갔다. 나는 이 회사 창립자의 아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이름을 감추고 지분도 흩어 관리했어.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건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었으니까. 순간 주주들과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부사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도현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한성그룹은 부끄럽습니다. 임원들도 따라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객석의 주주들 역시 하나둘 기립하며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회사를 세우고 지켜낸 원로에 대한 경이었다. 영수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바라는 건 자리가 아니요. 다만 한 가지를 꼭 명심하시오. 회사는 숫자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요. 사람의 땀, 신뢰, 그리고 약속으로 지켜지는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고 그 울림은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총 회장은 경악으로 시작해 존경으로 끝나고 있었다. 모두는 알았다.
이 순간이 바로 한성그룹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긴장과 경악으로 가득했던 주주총회는 어느새 뜨거운 박수로 채워졌다. 무대 중앙에 선 김영순 할머니 72세는 손을 내리며 모두의 시선을 차분히 받았다. 그녀가 더 이상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님을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대표 이도현 45세의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회사의 성장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창립자의 뜻과 정신이 이어져야만 진정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원들과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한 노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김영순 여사님이 지켜온 회사라면 우리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영순을 조롱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결의가 가득했다. 영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바라는 게 많지 않소. 다만 더 이상 욕심과 사리사욕이 회사를 좀먹게 두지 마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지켜주기를 바라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무게 있는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이도현 대표가 단상에서 내려와 영순 앞에 무릎을 꿇듯 허리를 깊이 숙였다. 회장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사람을 우선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임원들도 연이어 고개를 숙였고 주주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소. 이제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온 건지 알겠구먼. 오늘은 이 회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오. 총회장은 더 이상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지의 무대였다. 그날 이후 언론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시골 할머니 사실은 창립자의 아내였다. 대기업 주총, 잊혀진 주인의 귀환으로 새 출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건 단 한 가지였다. 숫자가 아닌 사람과 신뢰가 회사를 살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진실이었다.